이란이 선을 더 넘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석유만 막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바다 밑을 지나가는 해저 인터넷 케이블을 자기가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쓰고 싶으면 사용료를 내라고 한 것인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재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에 이어서 해저 인터넷 케이블에 대한 통제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 현지 매체인 파키스탄 옵서버 보도에 의하면요, 이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해저 케이블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에 이란은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이라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기관을 통해 영내 해저 케이블 감독 관리 책임까지 맡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매우 큰 문제인 게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해저 케이블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는 아시아, 중동, 유럽을 잇는 케이블이 최소 7개가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이번 조치가 현실화할 때 막대한 양의 글로벌 인터넷 통신량과 금융 데이터를 전송하는 케이블들이 전부 다 이란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파르스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해저를 지나는 인터넷 케이블에 대해 허가제와 사용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의 반정부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에너지 및 해상 운송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압박 지점이라고 이란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포리시 익스체인지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 달러 이상의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결제, 주식시장 거래, 외환 거래 및 세계 경제의 생명줄을 이루는 모든 금융 활동이 사실상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란이 해저 케이블을 끊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 단순히 인터넷만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장 이 해저 케이블을 쓰는 나라들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카타르와 같이 오일머니로 불을 쌓은 나라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이란의 타스임 통신은 어떤 국제연합이나 다국적 통신회사도 이란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이 해협을 통해 인터넷 케이블이나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권리가 없다. 또 어떤 국가, 상업기업, 해운사도 통행료를 지급하고 이란이 정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는 다사상선이나 에너지 운반선을 이란으로 운항할 권리가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내보였죠. 실제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해저 케이블을 실제로 통제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고, 또 이게 단순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발언이 나온 것부터가 우리에게는 매우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란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CIA는 현재 이란이 최소 3-4개월은 미국의 해상 봉쇄를 견딜 수 있다고 평가한 상태인데요. 일부 미국 당국자들은 이보다 더 오래 버틸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명확합니다. 이란이 이미 바다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하면서 이란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란은 육로와 카스피해를 활용해서 우회 통로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연결된 철도망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해상 운송에 비하면 효율은 떨어질 수 있어도 원유를 외부로 계속 빼낼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 당국 내부에서도 이란이 철도를 이용해 원유를 중앙아시아 방향으로 운송하고 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카스피해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북부 카스피해 연안 항구 4곳을 사실상 전시체제로 돌리면서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구들을 통해 러시아와의 교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원유를 러시아 측으로 보내고 있고, 반대로 러시아에서는 밀과 옥수수, 사료, 해바라기유 같은 필수 식량 자원을 이란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서방이 해상 봉쇄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이란은 카스피해라는 사실상 외부 해군이 진입하기 어려운 공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생존 루트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또 러시아는 카스피해를 통해 이란에 드론 부품을 공급하면서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신속한 드론 전력 재건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카스피해를 막지 않는 이상 이란은 계속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미국도 현재 카스피해 무역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카스피해 운항 선박들이 대부분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 유령 운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권도 분산된 게 큰데요. 아제르바이잔이나 러시아, 유럽은 미국의 유럽사령부가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란과 중앙아시아 3개국은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담당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통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란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도 아직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보유량은 75% 수준이고 미사일 보유량은 70%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쟁 중에는 거의 없어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이 전쟁 전과 비교하여 18%에서 19% 정도만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근데 이란의 미사일 전력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란은 지하시설에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매몰된 미사일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란은 현재 그러한 지하시설에 있는 시설들을 복구하면서 다시 미사일 전력을 쭉쭉 늘리는 상황입니다. 이란 현재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이란 특유의 외교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왔는데 이란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 끌면서 시간을 벌어가고 있는데요. 당장 미국의 협상 요구에도 이란은 공식 견해를 내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란이 유지하고 있는 공식 입장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내놓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란은 훨씬 더 강경한 메시지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이스라엘은 최근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유조선이나 상선이 미국 측 공격을 한 번이라도 더 받을 경우 중동 전역에 배치된 미군 기지들을 직접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향해 공개적인 보복 선언을 한 셈인데요. 지금 중동 곳곳에는 미군 기지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바레인 해군기지, 쿠웨이트와 UAE, 이라크 등에 있는 미군 시설들이 모두 이란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자신들의 본토만 공격받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미국도 중동 전체에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현재 미국은 많이 당황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현재 예상과는 다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호르무즈 해협만 강하게 압박하면 이란 경제가 빠르게 흔들릴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란 경제 자체가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해상 봉쇄를 강화하면서 이란 원유 수출을 막아버리면 외화 수입이 급감하고 내부 경제난도 급격히 심해질 것으로 기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예상보다 훨씬 질기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당황하고 있는 부분은 카스피해와 육로 네트워크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바다를 막으면 이란 무역이 거의 마비될 것으로 봤는데 이란은 북쪽으로 새로운 우회 통로를 빠르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 방향 철도망을 활용해서 원유와 물자를 이동시키고 있고 카스피해를 통해 러시아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카스피해가 미국 해군이나 서방 세력이 개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외부 함정 진입 자체가 사실상 제한되는 내륙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존에 강점을 가져왔던 해상 압박 전략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공간이 등장한 셈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으로서는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지원하니까 미국은 이란의 드론 및 탄도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무기 부품과 원자재 조달을 지원한 혐의로 총 10명의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여기는 중국 본토와 홍콩에 기반을 둔 여러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은 이란 하나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연결된 거대한 우회 네트워크까지 동시에 상대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도 이란 경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봉쇄로 무너질 것이라는 미국의 초기 계산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란은 협상까지 계속 질질 끌고 있습니다. 미국은 빠른 종전을 원하고 있지만 이란은 시간을 벌면서 미사일 전력을 복구하고 드론 생산 능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압박하고 있는데도 이란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버티기에 성공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곧 미국의 중간 선거가 코앞이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 계속 봉쇄가 유지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아 버리면요, 중간 선거에서 참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나 다름이 없죠. 거기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피해는 동남아를 넘어 아시아나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도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당장 동남아 국가들은 원유가 들어오지 않아 비상이 걸린 상태이기도 하고요. 내년에는 대기근으로 인한 식량 부족 사태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출구 전략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